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고, 마이애미가 이제 구스토를 낸다는 거는 좀 불펜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구스토가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진 않습니다. 저번 경기는 3.1이닝 동안 1실점으로 그럭저럭 했는데, 요즘에 이닝을 좀 더 덜 먹는다든지 이런 날도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어쨌든 이제 연패를 끊어내고 지금 2연승째잖아요. 어제 경기도 필라델피아가 이거를 1점도 뽑았다. 놀라를 좀 짧게 끊어가고 이런 것들 괜찮았는데 빠따가 참 일을 못하네요. 그 전날에는 사실 휠러가 털렸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빠따로 역전을 했는데 이게 또 듀란까지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참 이 필라델피아가 좀 보면은 최근에 이거 뭔가 수입은 안 당하는데 루징 시리즈가 진짜 많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에도 루징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4 시리즈 연속으로 아마 루징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루사르도가 나온다. 저는 수입은 면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루사르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은 굉장히 좋은 폼이고 제가 시즌 초반에는 막 운이 없다는 얘기를 맨날 했는데요. 지금 방어율이 3.31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올 시즌이 스킨스보다도 좋은 시즌이다. 리그에서 이제 내셔널리그 3진 3등인가 그렇고 이닝도 리그에서 20등 안에 든다고 했었죠. 저번 경기도 7이닝 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 좋아졌을 거고 그냥 루사르도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가끔 가다가 운이 없는 날 그런 날이 또 올 수는 있는데 일단 최근 폼 자체는 루사르도를 전혀 깎아내릴 게 없기도 하고 얘가 올 시즌에도 마이애미 상대로 한번 잘한 적이 있습니다. 7이닝 동안 2실점 이거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여태까지 마이애미를 떠난 다음에 같은 이유니까 많이 만났는데 6경기 동안 2.58로 잘해왔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루사르도는 좀 믿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 친구는 홈이나 원정 편차도 있는데, 원정일 때는 1.38입니다. 홈에서는 5.53으로 나오는데,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루사르도가 꽤 믿음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난하게 필라를 보고 싶기는 해.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못 치면 문제가 되긴 할 텐데, 마이애미도 불펜이 요즘 좋지는 않아요. 얘네는 연패 기간 동안 불펜이 역전을 내줬던 것도 꽤나 많이 있었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빠따가 문제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언더도 생각할 수는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필라델피아 빠따가 참 문제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 친 팀까지는 아니니까,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 언더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루사르도를 좀 믿고 가는 셈입니다.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 경기 제로 존스랑 이로드인데요. 자, 제로 존스는 어제 나왔던 버바 챈들러보다도 최근의 모습으로는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넓게 봤을 때 한 4경기 정도, 5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 다 괜찮았었어요. 제구 문제도 많이 없고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오히려 얘가 포심 가지고 있는 공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버바 챈들러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걔보다도 요즘엔 좀 안정적입니다. 일단은 지금 좀 괜찮아요. 얼마 전에는 6이닝 퍼펙트한 경기도 있었었고 좀 좋게 볼 만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피츠버그 빠따가 좀 못 따라와 준다는 거죠. 어제는 이게 애리조나가 파트가 나와서 요즘에 기세가 좋다 그랬는데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6대0으로 앞서다가는 경기를 이거를 연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이제 12회까지 가가지고 애리조나가 겨우겨우 이겼는데 8대7로 똥줄승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도 불펜에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 라이언 톰슨한테도 고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애리조나가 이로드가 나와도 솔직히 막 완전 반갑지는 않아요. 오늘 존스가 만만치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로드도 얼마 전에 2.2 5실점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6이닝 2실점으로 또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이로드가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올 시즌에 이로드라든지 그리핀이나 닉 마르티네즈 이렇게 막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이게 생각보다 FIPA 차이는 좀 많이 난다. 근데 이로드가 삼진을 못 잡아서 그러거든요. 122이닝 동안 삼진이 86개니까 작년보다도 못한 수치인데 대신에 피안타나 피홈런 억제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딱히 원정에서 엄청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피츠버그 빠따가 그냥 전향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애리조나가 약간 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어제 경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어제도 선발이 제 몫을 충분히 하고도 넘치고도 남았는데 그런 경기를 이걸로 동점을 허용을 했다? 그게 좀 문제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존스도 오늘 어제 버바 챈들러보다도 좋고 이로드도 좀 이제 신뢰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제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래도 저는 방향 자체는 언더라든지 애리조나의 역배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지금은 피츠버그가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애리 역배나 언더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한 점 차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워싱턴 대 토론토 라텔이랑 예세비지인데 이 경기는 그냥 딱 봤을 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일단 예세비지부터가 많이 리스크가 있어요. 좋은 날에도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안 좋은 날에는 제구 같은 거 고장이 크게 남아서 볼넷 남발하면서 그냥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 짧게 간다든지 그런 게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경기도 4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았는데 피홈런 2개 허용하기도 하고 길게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세비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경기를 토론토가 잡기 위해서는 예세비지가 일단 1인분을 해주고
좀 이제 라테를 공략을 하면서 선발 구간에서 앞서 나가면서 토론토의 불펜 라인이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토론토의 빠따도 못 먹기 때문에 워싱턴 빠따 무서운 팀인데 라텔 앞에 얘도 이제 오프너로 써줄 때가 좋다고 했잖아요. 오프너 쓰고 라텔로 가면은 얘는 충분히 1인분을 한다 요즘에는 이런 거 등등 얘기하면서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토론토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그래가지고 워싱턴의 역배나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배당이 아쉬워요. 어제처럼 막 카발리처럼 확연하게 막 앞서는 구도도 아니고 선발을 터뜨렸는데 그래도 8대6으로 불펜 구간에서 조금 허용하는 것도 있었다 등등 해가지고 전 이거는 뭐 언더오버든 간에 뭐든 간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워싱턴의 역배나 뭐 오바 생각 중인데 어려운 경기예요 이거는요.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스코바리랑 로저스고 사실 뭐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하면은 둘 다 뭐 매우 훌륭했던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폼도 괜찮아요. 스코발도 시즌 초반이나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전이랑 후랑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수술 이후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두 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7.1이닝 2실점, 삼진을 9개, 12개씩 잡았죠. 요즘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수술 전후를 정리하고 난 뒤로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피어몬도 안 맞고 그냥 스쿠발이 지금은 상태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트레버 로저스도 명확한 회복세죠. 저번 경기도 애틀랜타 7이닝 2실점. 얘도 이제 구속 같은 거 조금 나오면서 확연하게 안 좋던 구간이 초반에 있었지만은 많이 회복을 했다. 물론 초반에 너무 박아가지고 지금 방어는 이 모양 이 꼴이긴 한데 확연하게 최근에 좋은 양상입니다. 그냥 둘 다 지금의 폼도 좋고 전 이게 로저스는 좀 좋은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은 들지만은 얘가 작년 후반기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잘해준 걸 생각하면은 오늘도 1인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기록상으로는 스쿠발이 볼티모어한테 기록도 매우 좋았다든지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빠따로 그냥 볼티를 박살을 내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이렇게 한 번씩 좀 주고받은 그런 뭐 양상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디트로이트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7.5여도 그냥 언더 같은 거 먼저 보고 싶기는 하고 오늘도 코메리카 파크에 바람이 좀 분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디트가 홈런을 3개나 쳤는데 어쨌든 로저스의 상태가 지금 좀 좋다 보니까 아마 좀 이닝을 짧게 가져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뭐 언더 못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승리하는 쪽은 전 디트로이트가 근소우세라고 봤는데 이게 또 배당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냥 언더가 좀 더 나은 선택지 같아요. 그리고 매츠 대 애틀랜타. 오늘 이게 더블헤더 1차전이 보니까 어제 예정태도 선발들이 2차전에 나오고 오늘 1차전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매치에서 스캇이 나온다든지 애틀랜타가 뭐 세일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이 구도로 간다면은 머나야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일단은 있고 그리고 AJ 스미스 슈버도 이제 애틀랜타 유망주 출신인데 작년에 이제 기세가 꽤나 괜찮았다가 한창 막 구속 잘 나오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토미존 수술 받으러 떠났거든요. 약간 좀 이른 복귀 같기도 해.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닝 같은 거는 많이는 못 먹었는데 그래도 1.53에다가 삼진이나 볼넷 개수 이런 것들은 뭐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뭐 한창 좋을 때 좀 좋았던 생각이 나가지고 능력은 있는 놈이긴 한데 지금 오늘 복귀전이다 보니까 당장엔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매치가 지금 빠따가 조금 무서운 시기입니다. 여기 있는 걸로는 뭐 애틀랜타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런 경우에는 뭐 그닥이라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 점수를 많이 못 뽑았죠. 애틀랜타 빠따는 늘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오히려 매치가 소토가 없는 시기인데도 이런 기록들을 잘 챙겼다고 하면서 저는 그냥 머나가 지금 범타 양산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매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배당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양팀의 뭐 체급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치가 배당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매치의 역배 한번 그냥 도전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로건 앱이랑 드로안인데요. 자 로건 앱은 제가 지난 몇 번의 등판들을 보면서 얘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실점이 많아졌다. 근데 이 좀 실점이 많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뭔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웹이 오롯이 얘만 잘못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접적인 천상한테 6인이 사실점 했던 거는 그냥 순수하게 웹이 못한 거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웹을 변호하기가 이제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인 드로안도 여지껏 괜찮은 이닝을 잘 먹어주곤 했는데 코로라한테 6이닝 5실점 경기가 있었었죠. 그날은 이제 볼넷도 조금 주고 좀 장타를 많이 맞는다든지 평소보다 약간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드로안도 이름값 대비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꿀냄새가 났었는데 그런 것들 잃어버린 지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일단은 경기는 미러키가 더 잘해요. 어제도 뭐 랜덤 루프를 터트린다든지 웹이 잘
잘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올 시즌은 로건 웹이거든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로건 웹의 피칭 이런 상태들은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년들이랑은.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삼진이 대폭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게 체인지업 대신에 스위퍼 같은 것들을 서브 구종으로 쓰면서 이러면서 좋아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 전년도부터 그냥 늘 꾸준했었어요. 싱커 같은 게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고 체인지업이 훌륭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보여주던 놈이잖아요. 올 시즌도 그냥 이렇다. 작년보다 삼진 조금 줄은 거 말고는 나쁘지 않다. 그냥 단적으로 올 시즌도 뭐 땅볼 유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싱커도 플러스 11로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체인지업이 약간 내려온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냥 로건의 피칭 내용이 그렇게까지 막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전히 웹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한데 저번 경기는 사실 별로는 여지가 없는 너무 안 좋은 패배였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걱정이네요. 웹이 여태까지 미러키 상대로 8경기 동안 이닝도 잘 먹고 1.79로 매우 훌륭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좀 팀적인 사이즈 자체가 미러키가 훨씬 더 야구를 잘하기는 해. 그래가지고 애매하네요. 이게 차마 웹을 추천을 못하겠다. 그동안 좀 못해온 것마다 제가 약간 변호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가 그러지가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뭐 샘플을 막 가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언더 같은 거 그냥 살짝 보는 정도? 그냥 뭔가 폼이 좀 유지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게 선발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리핀 캐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번 경기는 이제 오프너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캐닝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도 별로 못했었어요. 캐닝이 그냥 방어율 대비 그냥 뭐 좋지가 못한 것 같다. 가끔 가다가 좋은 날이 있다 정도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던 거는 샌디에고가 맞대결상으로 굉장히 강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홈에서만큼은 페코파크에서만큼은 넓게 봤을 때 이제는 13승 1패가 됐습니다. 어제도 승리하긴 했었죠. 5대0, 6대1 그리고 2승도 전부 다 시즌 막바지에 나온 거라서 연속으로 봤을 때 13승 1패 중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 전에 12승 1패하는 기간 동안 11경기 연속으로 마행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깨졌습니다. 되게 어려운 승리였었죠. 콜로라도가 내야에서도 수비 문제가 조금 있었고 줄리엔이 아마 실책을 거의 뭐 2개인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심판의 콜 같은 것도 이게 감독이 조기 퇴장당했거든요. 심판의 콜 같은 것도 ABS 챌린지를 바로 신청을 했는데 안 봐주는다든지 되게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킹도 조금 못해가지고 샌디에고가 어쨌든 뭐 억울했지만은 승리하기는 했는데 콜로라도도 조금 치기는 하더라. 이래가지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1경기 연속으로 마인했다는 거 이런 것들 기록이 깨진 상태고 캐닝도 못 믿고 그리고 오늘 상대인 휴저라는 놈이 얘가 이제 좀 신인급이긴 하는데 근데 은근히 잘 합니다. 저번 경기도 5이닝 동안 1실점이었었죠. 그전에도 보면은 막 한 2-3경기가량을 짧은 이닝이지만은 무난하게 막아준다든지 여태까지 마이너리그 성적이 매우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빅리그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경기도 콜로라도의 역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네. 생각보다 콜로라도가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어쨌든 샌디에고가 기록발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콜로라도 역배를 캘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만은 저는 휴즈가 좀 1인분을 하길래 그래가지고 좀 콜로라도 방향으로 약간은 보고 싶었고 지금 샌디에고 빠따 상태가 조금 괜찮거든요. 과연 이 휴즈를 괴롭힐 수 있냐 어쨌든 뭐 신인급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방향은 콜로라도의 역배나 오바 오늘은 샌디에고 정배 이런 기록을 믿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템파베이 대 텍사스 오늘 뭐 이안 세이모 앞에 레구미나를 오프너로 쓴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뭐 패스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결국엔 뭐 템파베이의 홈발 믿고 왜냐면 9월을 그렇게 지금 못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템파베이의 홈발을 믿고 봐야 되는데 이안 세이모도 사실 한창 맛있을 때보다는 약간 줄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얘도 맛있는 기간이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템파베이가 엄청 뭐 믿을만한 선발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템파베이가 배당마저 그닥 맛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별로 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텍사스가 그동안 오바가 엄청 많았는데 저번 템파베이전에서는 이제 또 이제 그런 오바세도 끊기기도 했으니까 딱히 뭐 맛은 없다고 봐서 이 경기는 아마 패스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클리블랜드 경기 저는 어제 이게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1차전은 모르겠고 2차전은 언더가 맛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일단은 개빌 윌리엄스 아마 싱어의 맞대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싱어가 안 나왔거든요. 어제 그냥 불펜데이에다가 프랑코 같은 애들 길게 쓰면서 신시티가 약간 좀 경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싱어가 나오면은 일단은 요즘에 싱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싱어 같은 거는 원래부터 좀 알아주던 놈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닝 소화라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졌다. 넓게 봤을 때는 한 8
8경기가량 좀 회복세인 것처럼 보여요. 올 시즌도 보니까 홈에서는 좀 덜 맞는다든지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피홈런도 많이 줄었고요. 클리블랜드가 원래 잘 치는 팀까지는 아니죠. 여기다가 상대인 칸티오도 제가 그동안 커브의 활용, 구속 상승 이런 것들을 배경이 되면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 2경기가량 명확한 좀 이제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칸티오가 단물이 빠졌으면은 더 이상 뭐 좋게 볼 거는 없고 그냥 싱어 쪽으로 마음이 약간 가기는 하거든요. 신시내티가 제가 인터리그를 잘한다. 어제도 어쨌든 더블헤드를 1, 2차도 나눠 먹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싱어가 클리블랜드한테 되게 약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켄자에서 많이 상대를 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간중간 좋은 경기도 있었거든요. 얘도 뭐 한창 좀 그 시즌마다 좀 기복이 많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단 상대 연조상으로도 아쉬운 게 있기도 하고 클리블랜드 애들한테도 이 타율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383에다가 뭐 장타도 많이 맞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싱어가 클리블랜드한테 아주 막 맨날 못했던 것도 아니고 종종 뭐 좋은 날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삼아서 지금의 폼으로는 싱어가 꽤나 괜찮은 구간이다. 칸티오는 아쉽다.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저는 뭐 신시내티의 역배나 뭐 프렌 그런 것들 노려보고 싶었고요. 8.5 기준에는 저는 그냥 본다면 언더긴 한데 언더버는 그렇게 맛은 없네요. 이게 또 불펜도 되게 많이 쓴지라 경기 후반부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긴 한데 오늘은 한번 신시내티의 역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싱어를 조금 믿는 편이죠.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캔자시티, 라이언이랑 도브넥인데요. 제가 오늘 방제에다가 일선발들이 조금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이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지난번 경기 때 제가 얘 분석을 하면서 그 전까지 라이언이 매년 좀 홈런을 몰아마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냥 그날 피홈런을 6개나 쳐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라이언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상대가 이제 또 이제 랜디 도브넥이다. 얘가 옛날에 미네소타에서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나름대로 1인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마이너리그 내려간 뒤로는 한 2, 3년 정도를 거의 뭐 못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올라와가지고 1인분을 하는 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닝을 한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1인분을 하더라. 그런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오늘 미네소타가 지금 빠따세도 그닥이에요. 어제는 병살타를 5개나 쳤습니다. 이게 뭐 서로 간에 호수비도 조금 많이 나오고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미네소타가 이게 끝내기 승리를 하긴 했는데 어제도 양팀의 수비가 좀 좋았거든요. 일단은 캔자시티의 역배를 조금 보고 싶네. 그냥 지금 라이언을 조금 못 믿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 그동안 뭐 캔자시티한테는 홈에서도 강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냥 저번 경기 때 피홈런을 그렇게나 많이 좀 맞은 거 보니까 약간 이게 물꼬가 트인 걸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라이언을 조금 좀 피해갈 생각입니다. 얘가 뭐 추가적인 휴식을 조금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무섭고 그리고 이거를 미네소타가 일반승도 배당이 맛이 없기 때문에 본다면은 뭐 마행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캔자시티가 8경기 연속으로 한점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이런 적이 있나 싶은데 이런 것도 무서워요. 저는 뭐 캔자시티의 역배나 뭐 한 점 차 한편으로는 라이언이 조금 막아준다면 언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것도 도브넥이 조금 막아줄 거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셈입니다. 다음은 화삭 대 양키스 마틴이랑 슐리틀러고요. 저번에 아마 마틴이 양키스 만났을 때도 3.1이닝 9실점으로 터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도 후반부에 괜찮았는데 4.1이닝 30점으로 길게 못 간다든지 그냥 양키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원래 얘가 좀 한창 좋았다가 안 좋아졌는데 그나마 홈발은 괜찮다가 요즘에는 홈에서도 2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으로 많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마틴이 확연하게 단물이 많이 빠졌어요. 양키한테도 약하고 그리고 슐리틀러는 지금 뭐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1등 주자인데 잠깐씩이나마 이렇게 좀 안 좋은 기간이 있었지만은 저번 경기도 필라델피아를 7.1이닝 동안 3진 12개 잡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굉장히 포스가 넘치는 시기잖아요. 딱히 뭐 홈보다도 오히려 원정을 더 잘해버린다든지 올 시즌 홈에서는 3.83 원정에서 1.08로 원정 경기를 훨씬 더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종 뭐 홈런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슐리틀러는 원정에서는 거의 뭐 털린 바가 많이 없어요. 보스턴한테만 한 경기 아쉬웠던 정도. 그것도 심지어 자책점은 빵점이었던 경기 뭐 이런 거라 가지고 그냥 이거 뭐 슐리틀러를 믿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싹이 빠따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키스가 그냥 어제도 막 하위 타선이 잘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양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 7.5 기준에는 저는 뭐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키도 빠따가 아주 뭐 훌륭하지는 않아서 언더도 고려는 해볼게요. 세인트리스 대 시카고 컵스. 일단 뭐 라이벌 시리즈고 지금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컵스가 되게 좀 패고 있는데 메이랑 보이드 여기 중에서 일단은 보이드도요 요즘 폼이 좀 좋은 편입니다.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다가 한 2달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죠. 저번 경기 7이닝 동안 이제 1실점밖에 안 한 날 뭐 얘가 뭐 삼진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최근의 분위기는 확실히 작년에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3.18로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이드 폼이 좀 좋은 것 같고
더스틴 메이는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신시전은 6이닝 실점으로 잘 했는데 그날도 삼진은 조금 잡았지만 하드히트는 좀 있긴 했었습니다. 피안타를 안 맞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더스틴 메이는 또 컵스한테도 그렇게 좋은 편까지는 아니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보이드는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가 있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컵스가 빠타적으로 훨씬 더 나은 시기입니다. 저는 얘네들이 그리고 라이벌 시리즈 상으로 저번에도 이게 수입도 꽤나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저번 맞대결에서는 아마 수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좀 컵스를 좋게 보고 싶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메이가 고점이 좀 터지거나 그러면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좋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보이드가 안정감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빠따 차이도 많이 난다, 세인트루이스 홈에서 아쉽다 등등 해서 저는 뭐 컵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 휴스턴, 지로드랑 웨스네스키인데, 일단은 뭐 지로드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천사를 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방어울도 그렇고 저번 경기도 4이닝 만에 개쳐 맞은 바가 있었었죠. 엄청 막 개 터지는 경기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개 터지기 전에 빨리 내려버립니다. 올 시즌 이제 부상 복귀 시즌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고요. 상대가 근데 웨스네스키인 게 문제죠. 얘도 그동안 좀 이제 선발 대접을 많이 못 받던 친구들이에요. 좀 이제 땜빵식으로 많이 뛴다든지 이랬었는데, 사실 얘도 거의 뭐 한 1년 만에 복귀 경기입니다. 부상 때문에.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5경기 동안 뭐 20이닝 2.25였다. 뭐 나쁘진 않은데 마이너리그에서 한 89 정도 던졌다고 하니까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휴스턴이 지금 선발 상황이 또 아쉬워요. 아리게티나 버로스가 지금 IL에 갔고 맥컬러스까지 DFL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선발진의 박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임시적으로 쓰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글쎄 솔직히 뭐 얘를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거고, 전 단순하게 휴스턴이 기세빨이 조금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이게 원래 둘 다 정상적으로 선발로 뛸 때도 지로드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지 웨스네스키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평가를 받던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청 뭐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오늘 휴스턴이 그렇게 막 근거는 많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11년 동안 시리즈상으로 휴스턴이 많이 좀 이겼다, 이런 것들을 뭐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고,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좋은 점, 빠따빨 받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경기였죠. 데트머스가 제 생각보다 잘했고, 뭐 이제 램버트도 1인분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서 휴스턴이 뭐 아주 맛은 없는데요. 그냥 이거는 기세빨로 휴스턴을 좀 보도록 하고, 9.5 기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천사가 언더가 좀 많은 팀이잖아요. 선발상으로는 오바각도 있다고 보지만 얘네들 경기는 뭐 언더오버는 그닥 맛은 없고요. 휴스턴도 그냥 단순히 뭐 기세 정도로 보는 거라서 근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슬렉스 대 보스턴 경기, 제이코 로페즈랑 산도발 둘 다 정안인데, 제이코 로페즈는 제가 좀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번 경기는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얘가 딱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작년에 그때 한 4경기 정도로 7이닝 막 근처로 먹으면서 엄청 잘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때랑 비슷한 시기인데, 어쨌든 그전까지는 엄청 못하다가 개판이었다가 막 마이너리그 갔다가 막 이랬는데,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회복한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상태가 아주 바닥까지는 아니다. 올 시즌 방어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개판이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괜찮은 시기고요. 그리고 패트릭 산도발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좀 거의 한 2년을 쉬었다. 근데 2년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그리 나쁘지 않기는 하거든요. 생각보다 안 맞아요. 옛날에는 재군안조가 많이 심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4경기 동안 볼넷을 3개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도발이 그리 나쁘지는 않고, 얘가 옛날에 천사 시절에서도 어슬렉스 만났을 때 약한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뭐 털린 적이 한 번은 있었지만은 그 이외에는 대부분 괜찮았다. 물론 너무 오래전이고 그때랑 어슬렉스가 지금 상황도 다르고 구장까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보스턴도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산도발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거든요. 나는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오늘 10.5라는 기준점, 둘 다 뭐 좌한 상대로 홈이나 원정일 때 아주 뭐 폭발한다고 한다. 근데 어스넥스는 이게 좀 라스베가스가 많이 껴있다고 했었고요. 보스턴은 원래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강했는데 당장 어제 경기도 좀 답답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한번 언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물론 어디 뭐 게이지 점프나 베넷 이런 애들보다는 확연하게 좀 못 미치는 선발들이기는 하고, 어슬렉스는 또 이제 불펜 리스크도 있을 만은 한데, 이게 보스턴이 지금 좀 못 치고요. 어슬렉스는 이게 돌아올 만한 애들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나진 않는다. 그리고 산더발도 꽤나 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약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시애틀, 라우어랑 행콕인데요. 자, 일단 라우어는 제가 여기 정리를 하나 해놨는데, 토론토에서 8경기, 다저스에서 8경기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또 봤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스탯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총 이제 16경기 중에서 확실히 다저스 와가지고 이닝을 더 잘 먹었어요. 토론토 시절에는 약간 지금 오프너를 쓴 다음에 롱맨 형식으로 간다든지 정규 선발이
선발이 아닌 듯한 모습이 있었고 6.69에다가 사실 삼진 잡은 거, 볼넷 잡은 거, 퓨어런 맞은 거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저스 와가지고 맞는 것도 홈런을 많이 맞는다든지 방어의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냥 이 정도거든요. 난 그냥 잠재적으로 라우어가 야 얘가 여태까지 옛날에 막 미러키 시즌이나 이럴 때도 다저 스타디움에서 상당히 잘했다. 그거를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솔직히 그거만 믿고 가기에는 좀 별로입니다. 나는 앞으로 라우어는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뭐 당장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실 토론토에서의 8경기랑 다저스에서의 8경기랑 세부 기록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저는 약간 이런 거를 꼬집고 싶긴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행콕이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확연하게 올 시즌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종종 중간중간 뭐 짧게밖에 못 간다든지 홈런 많이 맞는다든지 이렇게 고전한 날이 있기는 해도 넓게 봤을 때 올 시즌 상당히 괜찮은 시즌이에요. 그냥 지금 105이닝 동안 피홈런 10개밖에 안 맞았고 피안타는 80개밖에 안 됩니다. 삼진은 약간 모자라더라도 볼넷이 26개밖에 안 돼요. 그냥 WHIP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경기 때 시애틀이랑 다저스가 빠따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로블레스키랑 카스티오면은 이거는 로블레스키가 많이 앞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시애틀이 로블레스키한테만 홈런을 4개 뺏었거든요. 다저스의 타구들이 다 워닝 트랙에서 멈추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어요 오늘. 근데 시애틀은 넘기는 게 더 많았다. 이런 것들 보니까 야 어제 경기 사실 앞서고서는 시애틀이 빠따 폼이 좀 안 좋다고 봤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다 많이 넘겨버리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다저스가 못 치진 않았는데 기회를 많이 못 살렸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저는 오늘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은 선발 차이는 시애틀이 더 먹고 들어간다고 봐가지고 그리고 불펜 같은 것도 다저스가 조금 별로죠. 지금 시기상으로는. 홈에서의 마진이 아쉬운 팀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빠따도 지금 뭐 몇 명이 회복한 건 있지만은 넓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구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한번 시애틀의 역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빠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물론 어제만 그럴 수도 있는데 확연하게 로블레스키보다는 라우어가 조금 더 만만한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저는 시애틀의 역배나 뭐 9.5 기준의 오바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